좋아요, 구독. 그리고 영국발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예. 지금 사실 이제 감세안이죠.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은 감세안 정책을 꺼내고 나서 영국 국채 금리가 폭등을 했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하는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제 주관적인 생각이 굉장히 강합니다. 예. 일단은 엇박자를 탔다는 얘기 자체를 하지만은 이번에 채권 매입을 단기적으로 실행을 하는 거죠. 영국 국채 금리가 상승을 하니까 문제가 뭐냐면 연기금이 터지기 전이다라는 내용이 많아요. 연기금.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영국 내에 있는 금융회사가 폭발하기 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국채 금리를 하락시킬 만한 요소가 단기 채권 매입밖에 없어요. 그죠? 단기 채권 매입. 근데 오늘 제가 여기 오면서 이제 내용을 보고 이렇게 보면서 판단을 해봤는데, 채권 매입 자체는 했어야 돼요. 이거는. 네, 확실히 그 BOE가 감세한 정책을 꺼낸 거는 잘못된 건데, BOE가 채권 국채 매입을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국채 금리를 하락시킬 만한 필요성은 있었어요. 안 그러면은 연기금 관련해서 LDI가 파산하기 직전이었기 때문에 그거 자체는 막을 필요가 있었다고 봐요, 저는. 근데 이게 과연 미국 증시랑 코스피에 영향을 끼치냐에 대한 여부 자체는 거의 없다고 봐요. 없어요, 이거는. 냉정하게 없어요. 네. 이건 의미가 없죠. 예, 영국 내에서 사실 국채 금리에 대한 하락 유도만 한 건데. 근데 문제점은 많죠. 영국 국채 금리를 사실 BOE 영란은행에서 사들임으로써 금리는 막았지만, 이후 또 어떻게 보면은 오르는 물가에 대해서 또 어떻게 통제를 할 거야라는 내용 자체가 많은 거예요. 단기적으로 또 물가 폭등할 수 있잖아요. 이 국채를 매입함으로써. 좌불 안 석일 거예요.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예. 제일 답답한 상황이겠죠, 영국이. 예. 근데 중요한 거는 코스피랑 사실 이제 미국 증시에는 큰 영향을 끼칠 만한 요소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어쨌든 채권 매입을 한 거는 할 수밖에 없던 조건이었고 최선의 선택을 한 거예요, 영란은행은. 국채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면요, 쉽게 얘기하면 연기금이 폭발한대요. 예. 연기금이 폭발하기 때문에 영국 내에서 금융이 파산이 줄줄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영란은행이라는 중앙은행이 개입을 해갖고 국채 매입을 하면서 국채 금리를 낮춘 겁니다. 예. 근데 그래서 이제 파운드가 오른다, 오른다 이런 얘기가 있죠, 지금. 예. 잠깐 화면 좀 내리겠습니다. 네. 제가 지난 시간 때 이제 달러 관련해 갖고 설명을 좀 드렸었어요. 예. 냉정하게 얘기를 하면은 모든 통화가 지금 다 떨어지고 있죠. 예. 왜 떨어질까요? 예. 달러 때문이다. 예. 와, 제가 이번에 정말 이거 미국이 긴축을 하면서 느꼈던 점은 뭐냐면, 미국은 미국이다, 이 말이에요. 다 긴축하는데 미국이 워낙 세니까 미국은 미국이다. 예. 미국은 미국이다. 확실히. 달러에 대한 강세 자체를 막기 위한 조건은 하나밖에 없어요, 결론은. 제가 내린 결정은 유로존밖에 나설 수가 없습니다. 유로존밖에. 무조건 유로존이에요. ECB에서 정말 강력하게 나가야 돼요. 말도 안 될 정도로. 어차피 지금 거의 이제 통화 정책으로 따지면은 긴축의 막바지 단계거든요, 미국 쪽에서. 워낙 빠르게 올라온 상태에서 이제 막바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유로 달러 관련해 갖고 112.63 기록하고 있는데, 선물 지수로 일단은 유로존에 대한 행보에 따라서 달러가 이제 고점 포인트를 만들지 가능성을 보고 있어요. 최종 금리가 어느 정도 나오고 추가적인 스텝 자체가 더 이상 진전이 안 된다면은 달러에 대한 강세 자체도 막을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예. 근데 이제 달러랑 좀 증시는 달라요, 여러분들. 예. 증시에 대한 표현 자체를 더 덧붙이고 싶은데, 우리가 지금 미국 증시가 반등하려면은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시청자분들한테 좀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미국 증시가 반등을 하려면 코스피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은 미국 증시랑 코스피는 앞으로 따로 얘기할 거예요, 제 방송에서. 왜냐면 어차피 디커플링이 나올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미국 증시와 반등이 가려면은 굉장히 제일 간단해요. 예, 미국 국채 금리가 하락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미국채 금리가 하락하면 돼요. 미국채 금리가 하락을 하려면 어떤 조건 자체가 필요해요. 예. 일단 긴축에 대한 어떤 최종금리 결정이 이루어져야겠죠. 미국채 금리에 대한 부분이 하락이 이제 언제부터 상단이 그럼 어디까지 들어갈까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제일 포커스를 잡아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화면 내리면서 미국채 금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너무 국채 어려워. 금리도 달러 못지않게 굉장히 많이 올랐었잖아요. 예, 어쩔 수 없죠. 뭐 긴축하는데 뭐. 그렇죠. 10년물 국채 금리 4% 돌파를 제가 볼 줄은 몰랐거든요. 뭐 근데 금융이라는 게 사실 네. 이제 우리가 어떤 시나리오를 예상하지만 예. 그 추이를 벗어날 때는 항상 많았어요. 음. 뭐 그렇게 놀랍지는 않은데 네. 사실 저도 올해 초였죠. 네, 네. 작년 말에 작년에 이제 코스피가 3,200일 때 2,550까지는 내려올 것입니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네. 이제 내려오고 나서 이제 추가적인 스텝이 계속 이어지니까 계속 그렇죠. 하락 랠리가 들어간 거예요. 네. 일단은 좀 3,000 패닉셀도 나오는 것 같고요. 사실 그게 크죠. 왜냐면은 우리가 사회적 현상을 좀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이 긴축에 대한 과정 자체가 세게 드러나게 된다면은 네. 제일 먼저 뭐 하는지 아세요? 어떤 걸 하나요? 위험 자산부터 팔아요. 예. 불안하니까 그렇죠. 아니요, 일단 현금이 필요하니까 그렇죠. 먹고 살아야 되는데 네네. 안 그래요? 그러면 주식 팔고 네. 비트코인 팔고 음. 예, 채권 팔고 이렇게 단계를 거치다가 한 1년 정도 지나면요 부동산을 팔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작년 8월에 인상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딱 1년 넘었네요. 부동산 이제 하락 시기가 돌아오는 거죠. 상황이 연출이. 예.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차트가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인데 네. 지금 10년 국채 금리가 여러분들 상단이 고정이 돼야 돼요. 지금 상황에서. 이게 고정이 잡히면 시장은 저점이 나왔다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이게 고정이 잡히면. 여기 화면 보이시죠? 그러면은 이 10년 국채 금리가 언제까지 올라갈까요? 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힌트를 먼저 드렸거든요. 일전에 신세기 방송에서. 예. 채권 스프레드에서 좀 힌트를 얻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우리가 프레드 사이트에서 이제 10년, 2년 채권 스프레드를 확인을 했잖아요. 화면 내리면서 보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채권 스프레드의 역대 최저점에 대한 부분을 좀 평가를 내리면 굉장히 좋은 힌트를 찾을 수 있는데, 자, 네. 화면 보면서 가도록 할게요. 지금 화면 보겠습니다. 지금 역대적으로 채권 스프레드가 이제 최하단으로 나왔던 게 마이너스 0.5포인트거든요. 거의 저점에 왔다는 게 좀 확인이 돼요. 여기 보이시죠, 화면? 여러분들. 좀 선이 두 개 있어서 좀 안 보일 것 같은데 다시 한번 꺼보도록 할게요. 네, 잠시만요. 자, 이 자리입니다. 선을 좀 얇게 할게요, 여러분들. 자, 여기 보이시죠? 채권 스프레드가 하단에서 이제 상방으로 반등한다는 거는 10년물 국채에 대한 어떤 하락률이 더 작다는 걸 의미하는 거고, 그때 어떻게 보면 시장에 대한 국채 금리가 하락 시기로 좀 들어갈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제일 높다고 판단을 해요. 이건 어떤 가능성에 대한 제기예요, 여러분들. 지금 타이밍이 조금 좋은 게 사실 이제 미국에서 4.75%까지 최종 금리가 어느 정도 나오는 상황 내에서 이제 채권 스프레드가 최하단의 위치가까지 있다는 거는 미국장이 어떤 최저점에 대한 지지 가능성이 놓일 수 있겠다라는 판단 자체는 좀 내세워져요. 가능성이 있겠네. 지금 우리가 이제 유동성은 끝났잖아요. 끝난 지 오래됐는데 제가 제일 많이 요새 보고 있는 게 이거예요. 어디까지 오고 어디서 반등이 들어갈 것인가. 그래서 저는 SQQQ라든가 인버스에 대해서 지금은 추천 타이밍은 좀 아니라고 봐요. 이제 코스피 인버스 관련해서는 단기성으로 좀 대응력이 가능합니다. 어차피 추가 하락이 견인될 걸로 저도 예상을 하니까. 근데 미국 증시 관련해서 추가 하락 모멘텀을 보는 어떤
역배열에 대해서 수익을 내는 차트는 저는 그렇게 선호하는 편은 아닙니다. 이제 와서. 미국 증시는 이래서 좀 반등 가능성이 있고 이거 관련해서는 제가 주말에 강연회에서 좀 얘기를 드릴 거예요. 좋아요, 구독!